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향썰전 제8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고향썰전은 고양시 의회에서 가장 젊은 시의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면호 시의원입니다. 네.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제가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을 왜 다루자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기자가 난 뭔가. 예. 기자에 대해서 좀 저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잘 하자고 하셔가지고 뭐 기자 정신,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거 따지시려고 네.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저널리즘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모 언론인께서 앵커 브리핑인가요? 거기서 예. 저널리즘에 대해서 예. 약간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하셨던 방송을 보고 특히나 그런데요. 아까 우리 정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자정신, 저널리즘 이런 부분을 좀 다뤘으면 하는데 이유는 특히나 최근에 중앙 이슈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면서 또 가짜뉴스들이 생성되고 있고 언론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또 고양시에서도 사실은 의회와 또 뭐 언론사, 뭐 언론인 등등 이렇게 좀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리고 평소에 일반 시민으로서 좀 궁금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인간 이성호 기자님의 기자 정신 철학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대신해서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사생활 한번 해보시죠. 사생활까지? 사생활은 관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요즘에 이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들이냐 아니면은 유튜버인지 뭐 지역 기자인지 헷갈릴 만한 사람들이 또 기자로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에서 이재준 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기자라고 해서 질문을 받느냐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은 또 특히나 더 그래요. 왜냐면은 기자 풀이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특별히 기자의 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 보는 기자도 저도 많습니다. 시청에 가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시의회에서는 운정에 있는 이제 언론사가 약간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도 그분이 이제 유튜버인지 기자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약간 취재를 좀 세련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기존의 취재 방식하고 약간 다르게. 이게 덧붙여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일단 우리 기자님이시니까 대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자분들이 우리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시청이든 이렇게 인터뷰를 실제 실행하게 되는 어떤 과정? 그런 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그냥 와서 막 찍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도 정말 있더라고요. 기자분들이 다양하니까 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적어도 고양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지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면을 만드는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또 약간은 또 달라요. 약간 더 신중해집니다. 지면에 어디에 왜 배치해야 되는지 우리끼리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번 지면에는 이 사람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타이밍이 전 지면하고 전전 지면하고의 어떤 분류가 성격이 맞는지, 그리고 공평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죠. 심지어 기사의 크기까지 대충 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게 하고 공평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취지를 미리 설명을 해야겠죠. 그분과 소통을 미리 하고 뭐 질문지가 필요하시다면 질문지를 요청에 따라서 던지기도 하고 이번엔 즉석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길 가다가 즉흥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취재를 당연히 그러니까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또는 저는 촬영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내 사진 안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의사표현을 하면
그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이유로 언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 신문에서 잠입 취재나 유명인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취재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건도 많지 않고요, 실제로. 뭐 이재준 시장님이 뭐 큰일을 저질러가지고 저희가 막 따라다니면서 뭐 한마디 들으려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아마 운종이 뭐 언론사 때문인 것 같으신데 이 공익성이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그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그 답변이 공익성이 있느냐 그게 이제 어떤 척도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그럼 척도가 정말 애매한 거네요. 예, 척도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요런 관심사가 충분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답변이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는데도 괜히 괴롭힌다면은 그거는 언론의 좋은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말씀하셨던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기자라 그러면 뭔가 미지의 세계였고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보였다면 그 장벽이 개인 방송으로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무너졌으니까. 그 유튜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어차피 기자분들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기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건데 유튜브라고 표상되는 우리가 이제 실시간 방송이란 말이죠. 이거는 실시간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실만 전달해요. 자, 이제 저도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언론이 뭐가 언론이지? 라는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 고민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제가 얼마 전에 홍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카메라로 1인 방송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일 정도예요. 셀카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방송을 하는 그게 헷갈릴 정도예요. 이게 셀카인지 방송인지 막 말씀하시면서 가고 예를 들면 좀 싼 제가 무슨 옷 매장을 갔었는데 중국 분인가요? 뭐 중국 말인지 대만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리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속된 말로 침도 못 뱉겠다. 왜냐면 이게 어느 곳에서 찍힐지 모르고 요즘은 또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더 삭막한 시대인 것이 그거를 확실히 좀 삭막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바뀌었네요, 많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안 가본 지 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게 잘못이다, 잘한 거다, 잘못이다를 떠나서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공론화되는 게 정말 쉬워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찍는 거 외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저희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야 최대한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하지만은, 의도적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는 분들도 꽤 있고 해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유튜브가 굉장히 사실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짜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들은 다 가짜다, 다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문도 많고 또 그걸 다시 SNS로 퍼나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진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건 사실 어떤 직업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언론이라는 힘은 엄청나잖아요. 사실 우리 이성호 기자님 저희들 뭐 무시하시잖아요. 별로 안 무섭잖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 기자분들이 정치인을 하찮게 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만하죠. 제가 해명을 할게요, 그냥 펜으로 예를 들면 송기훈 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만만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해명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거 보니까 뜨끔하시네. 기자들이 항상 선배들한테 듣는 얘기가 어디 가서든 당당해라. 왜 당당해야 되냐? 너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래서 주눅 들지 말아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국회의원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 뭐 내일도 만납니다. 꽤 제가 얼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당한 모습이 당당해야 된다는 모습이 싸가지 되게 없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겠지만은 가끔씩 그렇게 오해를 살 때가 그러니까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국회의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당당하게 하시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뭐 아유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궁금한 게 예. 기자분들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가 사실은 조금 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대표 맞는가? 지금 공격하는 거죠. 공격 좀 할게요, 저도. 네. 저도 이게 점장만 빼고 있다고 제가 펜도 안 돌리잖아요. 들어오세요. 네. 자, 받아 왜냐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 아까 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자에게 대표성을 지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부터 모호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을 전달하는 그 직업정신. 예. 직업정신 때문에 다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기자 정신 우리가 말하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그러니까 그대로란 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곡하거나 이렇게 편향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 그대로 담는 것, 거울을 투명하게 담는 것도 오로지 기자,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조직이 없이 혼자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몫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사명감,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시대의 거울이냐, 시대의 횃불이냐.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것을 마치 탐사 보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횃불을 비추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갖는 것도 예. 이슈를 만들어내는 네,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처럼 일단 막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위험하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공감하는 게 이번에 최근에 조국 후보자 사태도 사실 이런 현상이 나왔고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지금 언뜻 기억나는 걸로만 무슨 구술했다? 뭐 그런 이런 근거 없는 것들이 중요한 거는 SNS 상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단 가짜 말이죠. 뉴스. 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본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을 좋게 볼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변모 앵커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YTN? 아니, 그런 정치적인 글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올리려 그래요. 막 네. 뭐 우파가 어떻다, 좌파가 어떻다, 뭐 진보가 어떻다, 보수가 어떻다 그런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적었었는데 이게 언론 앵커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 보고 숯골이다? 부모 욕을 했어요. 아, 그랬나? 네, 부모 욕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을 대고 뭐 쑥골이를 한 거는 뭐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언론의 중립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미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무너진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언론인이라면은 개인적인 어떤 페이스북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게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선입관을 갖게 되거든요. 취재원들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하고 속 얘기는 안 해야겠다. 그래서 YTN 노조에서 그 성명서를 냈어요. 그 앵커 당장 파면시켜라. 그런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수의 언론이냐 진보의 언론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미국은 딱 대놓고 지지합니다. 맞아요. 선거 그러니까 때. 우리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중동 하면 뭐 보수, 그다음에 경향 한겨레 하면 뭐 진보 이런데. 네. 근데 저는 좀 아까 말했다시피 기자 정신을 좀 발현시켜서 선은 좀 넘지 말자 최소한. 이분들이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한 걸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최소한의 어떤 정제된 언어로 정치색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잘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성호 기자님은 저한테 욕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이성호 기자님은 어디예요? 우리 아예 그냥 근데 약간 커밍아웃.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성호 기자님이 칭찬이기도 하면서 디스인데 이분이 나는 약간 진보주의자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엄청 까요. 또 보면 다 이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분들이 저 최근에 싫어하셨던 거 알고 있어요. 예, 우리 특히 의회에 대해서는 왜 자꾸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편향된 잣대로 하냐 전혀 이겁니다. 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니까 그렇죠. 뭐 잘하면 뭐 욕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민주당 의원들 칭찬하면서 저는 민주당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도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대수의지를 치는 거지.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흥분할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말을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호 기자. 잘 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정 같기도 하고 뭐. 애정이. 근데 진짜 기자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막 그런 정치 중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이번 인터뷰는 이런 거 실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문제가 사실 정치 쟁점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면에 실을 때. 그래서 3기 신도시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이번 담아라. 이번 지면에는 담아야 된다 무조건. 이번에 무조건 취재해. 라는 의견이 이제 회의 때 모아지면은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박경근 의원님이 그쪽 3기 신도시 반대쪽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그 의견들 들어가지고 다 인터뷰 실어주고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신문사의 어떤 그 기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집권당인 우리 여당에게 보다 비판적인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게 기저에 있죠. 그렇게 있죠. 이제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 즉 힘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지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 야당은 공격할 게 힘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정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 도덕적인 그래서 것만 제가 물어볼 수밖에 민주당 없어요. 의원님들하고 좀 나를 세웠던 이유가 민주당 의원님들 비판했다고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시각이 있고 이런 비판도 있다라고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사태가 상황이 된 이런 거죠. 소신 있는 고향신문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사실은 저 그런 게 있었어요. 고향신문 그러면 뭐 진보 언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의원 일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프레임을 짜는 거에 대해서 맨날 비판을 해놓고 내가 사람을 프레임으로 짜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고향신문이라는 네이밍 때문에 괜히 내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향신문이 그 젊은 기자들이 좀 계속 많죠. 역사적으로 많았고 약간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경향이 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의 개인적인 성향들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향신문은 종론지를 표방하고 있고 항상 어떻게든 좀 균형적으로 각자의 시각들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쓴 기사들에도 댓글들이 막 기레기네, 뭐네라고 달린 기사들도 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있는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은 입맛에 둘 다 맞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비리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써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써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기사 쓰면은 양쪽에서 다 욕하실 거예요, 아마. 괜찮으세요? 양비론으로 씁니다.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하고 써도 결국은 양쪽에서 다 비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랑 되게 닮았는데, 그래서 기자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많이 오시나?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많은데 내 진짜 오늘 정말 시간을. 최근에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다마신도시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다마신도시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지난번 시정질문회관에서 다마신도시
언론상 계신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시정 질문에서 상기 신도시 하면 네. 죄송해요. 잡게드려서 내가 할 말이 좀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상기 신도시 하면 담화 신도시처럼 폭망한다고 막 아주 그냥 네. 계속 얘기. 한국당 의원님이 의원- 얘기하셨나? 저는 그때 시정 질문 안 네, 못했어요. 안 하셨죠? 시정 네. 질문을 의원님은 안 한국당 의원님들은 하셨어. 담화 신도시를 다 꺼냈어요, 사실 그때. 그랬나요? 내가 그래서 기회 이긴 건가? 거기다가 지금도 그 신도시 반대. 좀 갔다 온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화 신도시를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네. 아마 담화 신도시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제 기사가 제일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아마. 기사 검색만 하신다면은. 근데 담화 신도시가 40만에서 20만으로 또 인구가 반토막 났다라는 기사들이 또 많았고, 그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 갖다 붙였는데, 이게 그곳은 사실이 아니더라. 그곳은 적어도. 지난번에 의원님 우리 강모 의원님 그 신상 발언할 때 좀 손 좀 봐주고 막 하지 그랬냐고 그랬잖아. 시정 질문할 때 좀 손 좀 봐주고. 이제 요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말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봐줄 수가 손을 없어. 봐줘야지. 왜냐면 이거 저 팩트가 아닙니다. 강경- 가짜 뉴스예요라고 강경자님이 혼자 했어야지. 하셨고 젊은 청년 의원님이 저는 혼자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의원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가 확인한 지금 이게 기자 정신이네, 기자 정신. 아, 이게 사실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럼요. 아, 단독입니다, 단독. 조금 더 공격 못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훈훈하게 본인 걸로 마무리를 짓네. 예.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깔때기. 깔때기 있어야죠. 어쨌든 기자분들 좀 삼기 신도시가 생겨도 평가적이지 않게. 담화 신도시처럼 되는 건 아니다. 아니, 그거는 좀 따져봐야 문제인데, 인구가 반토막 나진 않았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일산 집값 뭐 이런 그런 이제 뭐 한간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좀 제 나름대로 제 선에서 알아봤는데 조금 부풀려진 게 그러니까 과연 이제 조금 예를 들면 굉장히 올바른 정치인이네. 예를 들면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네? 떨어지긴 확실히 떨었어요. 근데 이 떨리는 거 부풀려진 맞지? 거를 이분 떨고 계신데 손. 부풀려진 게 가짜 뉴스냐? 박형경 의원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니요, 여기 이거는 댓글 아니, 무서워하는 이거는- 거예요 댓글? 아니요, 이거는 정말 약간 눈꺼풀도 예를 떨리고 들면, 두렵죠 이런 얘기 하기 용기 내서 하기가. 박형경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네, 소신발언 하기 아니, 이게 두려운 그러니까 세상이야. 떨어진 건 맞더라고요. 떨어진 건 맞는데 그 폭락의 그 폭락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예, 그렇진 않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부동산과 경제는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이론보다는 심리가 엄청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 저는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근데 그 폭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폭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났다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폭락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걸- 심리가 작용하는 거 맞으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그 심리가 큰 걸 오히려 작용하잖아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뭐 동네에 계신 분들 또 집값이 떨어졌다 못 살겠다 하시니까 집 없는 저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려고 이제 근데 떨어진다 하니 저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좀 기다리잖아. 개인적으로 보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고양시 우리는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거 보면 대표가 안 아닌 되지. 사람처럼 지금 돼버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고양시의 발전을 봤을 때는 부족한 건 사실이죠. 상기친 도시가 사실. 갑자기 이제 상기신도시로. 아 여기까지 하다가 저널리즘에서 상기신도시로. 잘 빠져나갔어. 잘 빠져나갔어. 이게 뭐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지역신문 지방분권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신문도 더 이제 더 열심히 취재해야 되고 그 더 강력해진 지방의 힘을 더 견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기자 역량도 필요한 건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지역 신문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판도 하시고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 썰전 제 8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